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영천 활용도장 최태분 도정입니다. 일심으로 믿는 자라야 새 생명을 얻으리라. 일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5만 년의 운수를 받으리라. 부천 가을 천지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일심정성을 다하는 데 있다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오늘은 상제님 진리를 만나 성경신을 다해 신앙하고 계신 소상호 도생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주 경원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모도군자 소상호 태을랑입니다. 네, 저는 전주하면 상제님과 태모님의 성지라서 항상 마음이 설레는데요. 전주에서 살고 계시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 전주는 발길 닿는 곳마다 손길 미치는 곳마다 상제님 천지공사의 현장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상제님 숨결이 느껴지는 성지에서 살다 보니 정산도 도생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주는 상제님 천지공사의 중심지이자 일제강점기에는 상제님 신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죠. 상제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시죠? 네, 상제님 진리를 우리가 전하면서요 가끔 만나게 되거든요. 조부모님이나 부모님들 중에 보청교나 증산계의 신앙 단체에서 신앙하셨던 분들을 직접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들의 생활 모습이나 신앙한 모습들을 지켜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성지에 살면 마음가짐도 남다를 텐데 어떠셔요? 네, 그래서 더욱 신앙에 일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장에서는 부포정과 구역포감 등을 맡아서 봉직하면서 봉사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는 천신단을 모시고 처 경장생 황성수석 대상과 새벽 수행 정성 공부에 일심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제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상생방송 및 환단고기와 국통매갈릭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전북 지역 교과 통합 체험 학습 연구회에 가입하여 4년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과 통합 연구회에 가입하셔서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모임이시죠? 네, 김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요. 김제시 관내, 군관내, 초중 고등학교 교사들 중심으로 2014년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발해만 요하 기획연수를 다녀와서 조직한 사회, 문화, 역사, 통합 체험교육을 실천하는 전북 교과 통합 체험 학습 연구회입니다. 창립 당시에 36명의 교사로 창립되었는데요. 유일하게 저 하나만이 일반 행정직입니다. 역사를 알고 가르치는 것이 어찌 교사만 해당되느냐. 일반 행정직도 알아야 체계적으로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고 당시 주관부처 장인 교육장님께 건의해서 가입했습니다. 현재까지 매년 독립운동사 연수하고 그다음에 자연생태계 연수 등 2개월에 한 번 정도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대 역사와 연계하여서는 중국 동북 삼성을 3회 돌아보면서 고조선 고구려 역사를 기획 연수했습니다. 근데 그쪽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 연수자인 인솔자가 환단고기는 우리 고대 역사라는 것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상생방송에서는 다행히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방송을 하니까 많이 좀 봐주시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거기 가입을 참 잘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런 좋은 모임에 선생님들만 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예, 참 잘하셨고요. 도생님이 평소에 우리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근무하시는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도 이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그 주변 분들에게 환단고기 가이드북을 전하면서 우리나라 역사 9,200년이라는 그 국통맥을 전하고 있고요. 또 역사 바로찾기 서명운동과 또 홍산 문명년 초대 등으로서 연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한민족과 정산도, 개벽 다이제스트 등을 선물하면서 상견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관심을 갖고 도문으로 인도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1995년도에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데 재직 시에 풍물을 담당하는 6학년 담임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분 덕분에 그분이 지도하는 풍물패들과 당시에 대전에서 개최되었던 개벽 대상에 어린이 풍물패 길잡이로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표시로서 그 학생들에게 개벽 다이제스트 한 권을 선물했고요. 네. 다음에 이어서 담임선생님한테 시간을 2시간을 정도 할애를 해서 한민족과 정산도 또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주도장으로 인도해서 학생들 전체를 단체 입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2시간 할애해서 우리 역사를 설명해서 그 학생들을 도장에 와서 입도까지 연결하셨네요. 예. 정말 잘하셨네요. 도생님의 일심 어린 정성이 큰 열매를 맺으신 거네요. 전주 도장에서는 많은 행사를 하는 것 같던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그간 전주 경원도장에서는 이완영 소사님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전북 지역 15개 시군 순회 홍산 유물 사진 전시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직접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최하는 시군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직접 전달하면서 홍산 문명 유물전과 사진 전시회 학생들 단체 관람을 유도했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단체 관람을 유도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제가 장수 지역 유물전 전시회 때인데요. 제가 직접 공문을 가지고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한테 전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께서 그러면은 오전에 우리가 한번 유물 전시를 보고 해당이 있으면 학생들한테 단체 관람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 미리 오셔가지고 2시간 정도 관람을 했는데 너무 좋다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1학년 학생들 전체 관람시켜라. 그러다 조금 있다가 식사하러 가셔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이거는 학생 전체가 관람할 일이지 1학년 학생만 관람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교감 선생님께서 내일 모레 중간고사인데 어떻게 학생들 수업을 뺄 수 있습니까? 하는데도 교장 선생님께서는 중간고사가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커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이 관람하고 전체 교직원들이 관람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학기에는 교과통합연구회 정기총회 연수시에 식민사학과 고대사라는 주제로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회 사무총장님을 초청해서 주대 강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11월 달에 전북 지역 도장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를 열어서 그분들과 지인들을 초청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큰 행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위해 참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나요? 예, 엊그저께 만난 교사 선생님 우연히 한번 만났는데요. 네. 그분이 작년 그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그 뒷날 바로 서점에 가서 환단거기 역주본을 직접 구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2번 읽고 3번째 읽는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 예. 그분은 이렇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확실히 아신 거네, 그죠? 책을 사서 읽으시면, 그죠?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분 소개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이혜성 도생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도생님을 처음 만난 것은 재작년 2월인데요. 그때가 설 명절 끝이라서 도장 보내기 좀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흐리고 진눈깨비까지 날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요 추석이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우리 몇몇 도생님들과 더불어서 상제님 진리기를 전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눈과 비를 피할 수 있고 도장에서 가까운 전주 중앙시장을 홍보 장소로 택해서 활성화했습니다. 여러 상가를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원골 맡김이라는 이혜성 도생이 했던 가게였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이혜성 도생님은 최명희가 지으신 홈불이라는 책자를 독서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조그만 책을 선물하고 아울러 상생방송을 홍보를 왔다고 정중하게 인사드리니까 흔쾌히 반겨주시더라고요. 네, 그 좋지 않은 날씨에도 활동을 하셔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결과 같습니다. 그날 홍보를 하시다가 책을 좋아하고 우리들을 반겨주는 그런 분을 만나면 마음까지 따뜻해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흔쾌히 받아주시고 만져주시는 이혜성 동생에게 저희들은 상생방송과 증산도 환단고개를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개벽 초판본을 읽어봤다. 그리고 법대 출신이라서 고시 공부를 하던 중에 틈틈이 주역 공부도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증산도 관련도 서적도 많이 읽어봤다고 했는데 특별한 것은 지금 현재 방영되고 있는 환단곡이 북 콘서트도 시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저와 함께 간 도생님들은 일단 환단곡이 가이드북과 한민족과 증산도라는 책자를 기증했고요. 나오면서 환단곡이 역주본을 빌려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예, 태모님께서는 성경신 석자로 닦으면서 진심으로 고대하면 참 사람을 만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토록 학수고대하는 분을 만나셨으니 정말 기쁘셨겠어요. 예, 저는 속으로 옳다. 이 사람은 증산도와 인연 있는 사람이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환단곡이 역주본을 가져갔는데요. 그분은 직접 만나지 못하고 부인에게 맡기고 왔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꼭 정독하겠느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2주일에 한 번꼴로 잠깐 들러서 안부 전하고 독서를 얼마나 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세미나도 한 번 왔었는데 별 흥미를 안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도와 인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은 책도 많이 읽으셨는데 처음에 기대와는 달리 많이 애를 태우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릴 방법은 공조포기밖에 없다 그래서 같이 신앙하는 김기태 도생님과 부탁을 해서 같이 만나서 저녁 식사도 하고 또 같은 연배라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기태 도생님은 전직 교수라는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서로 쉽게 마음을 터놨습니다. 그동안 3차례 정도 만나서 술도 같이 한잔하면서 자연스럽게 증산도 신앙에 대해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환단곡이 역주본 독서를 끝낼 쯤 돼서 다음은 도전, 원전을 기증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전의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들러서 독서 정도를 확인하고 그러는 중에 점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전 1회 정도가 있을 때 다시 다이제스트 개벽을 다시 전화했습니다. 환단곡이 역주본이나 도전이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근데 그 책에서 어떤 부분에서 흥미를 느끼시던가요? 그 사람 독서를 좋아해가지고 환단곡을 읽고 나서는 어렸을 때부터 쌓았던 역사의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다 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읽으면서는 역사와 삶, 우주에 대해서 통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전 2회 정도가 있을 때는 사방으로 보신명의 보호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그분은 진리서적도 정독해서 다 읽으셨고 또 신명 체험까지도 하셨으니까 이 상제님 신앙으로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셨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도생님을 처음으로 주문생이 이제 자연스럽게 주문생을 같이 참여시켰는데 주문생은 자연스럽게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문생 중에 도세계에 대해서 성경신에 집중하는 의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극한적으로 증산도 신앙을 결심한 것은 2016년도 3월 27일 태일공에서 열렸던 개벽 문화 북콘서트 참석을 나서였거든요. 처음부터 네.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정로사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개벽문화 북콘서트가 열린 다음날 다시 이혜성 도사님께 우주변화원리 책을 다시 기증하면서요. 우주변화원리하고 도전과 환단곡의 책을 같이 놓고 독서하면서 서로 연관된 부분을 연구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터놓고 말씀드렸죠. 이제 증산도 입대해서 천하세일권에서 같이 일해야 하지 않겠냐. 그랬더만은 도전을 한 번 더 완독하네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5월 초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5월 황금 연휴가 끝나고 지금 5월 13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5월 13일 날 김기태 도사님과 만나서 자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먹는 와중에 이제는 결심이 섰다고 흔쾌히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정생수양과 진리교육을 받고 입달을 해서 신앙을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진리책도 읽었고 방송도 보았고 도장 방문을 하긴 했어도 마무리는 정도사님 말씀으로 항상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걸 많이 봤죠. 그죠? 진리서적을 이분이 모두 읽었고 입도를 결심한 걸 보니 이혜성 도생님은 참 신중한 성격인가 봅니다. 입도하기까지 도생님이 많이 노심초사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재작년 처음 이 도생님을 만난 다음 날부터 새벽 수영 할 때마다 칠성경이 간지를 넣어서 읽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천일 정성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매일 칠성경을 21독을 송주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상제님과 태모님, 이혜성 도생님의 조상님들의 은혜로 입대를 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천일 정성 수행을 해오시다니 천일이면 3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하신 거예요? 2015년 12월 20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올라오면서 627일째 수행하고 왔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해서 목욕 제기하고 청수 모시고 수행하는 것을 하루도 게을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처 경자생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연계에서 일요 치성이 끝나면은 도장 성도님들을 격려해서 홍보 포기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도인이십니다. 며칠을 꾸준히 수행하기도 어려운데 벌써 600일을 하고 계신다니 정성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수행은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입도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새벽 수행은 기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하면서 체험도 많이 했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시골로 이사 가기 전까지는 매일 도장에 나와서 저희 경자생 황성숙 동생과 함께 새벽 수행을 했었습니다. 새벽 수행할 당시에는 항상 신명님들께서 저희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세 명이 수행하는데도 성전 전체가 정기치성시에 전체 도생님이 태을주 합성하는 것 같이 장엄한 그 수행고로를 뭉친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태을공에서 집중 수행을 하는데 제 자신이 우주와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의식 중에 이제 허공에 떠 있는 아름다운 물체를 잡으라고 행위도 반복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가정도상에서 새벽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하는 중에 그 지방신들까지 참여한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수행을 생활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 도생님들이 새벽 수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새벽 수행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더라고. 만사여의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또 신병 체험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지방신이라고 그러셨죠. 지방신은 어떤 신병을 얘기하는가요? 예, 지방신은 그 각 지방을 다스리는 그 주재신을 말합니다. 주재신. 그저 지방신의 그 범위하고 입경은 다양합니다. 작은 지방에서부터 한 나라의 전체 또는 민족의 희조나 민족 통합의 개창자까지 포함해서 지방신이라고 합니다. 현재 도장 성전에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지방신과 그 지역의 주산인 산신까지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후천 부모산인 모악산과 해문산에 딱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요새 새벽 수행하다 보면 두 산신의 산신까지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선생님은 수행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영이 참 밝으시네요. 또 다른 체험 사례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도문으로 인도한 이정숙 도생님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올해 5월에 전북 지역 도생님들이 도장에서 함께 태을주 도공수행을 했는데 치성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천신난에 올리고 수행하라 했습니다. 이 도생님 말로는 그날 시작할 때부터 오색 찬란한 천지기운이 쏟아져 내려와서 도장과 도생님들을 휘감았다고 하는데요. 도생님은 두 손이 하늘을 향해 끝도 없이 뻗어나가면서 고개가 뒤로 젖혀진 채로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황금기운을 온몸으로 삼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과 몸을 번개가 하나로 꿰뚫어 놓은 자세를 취하고서는 천지군의 감정이 되어서 계속 번개를 맞는 듯한 온몸에 찌릿찌릿한 그런 전해지는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신간 쪽에서는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면류관을 쓰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흡족한 모습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우시고 크게 웃으시며 바라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네, 근래에 태을주 도공에서 황금기운, 황금빛 가루, 황금물 이런 체험들을 요즘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가을에 금기운이 많이 내리나 보다, 그죠? 예, 태모님께서는 태을주를 읽어야 신도가 나고 조화가 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누구라도 정성을 다해 수행하면 태을주의 무궁한 천지조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대생님이 태을주 도공수행 체험을 한 사례를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죠. 올해 6월 25일에 있었던 현지 보훈 대천제를 이틀 앞두고 전주 지역 도생님들이 도장에 함께 모여서 정성을 다해서 태을주 도공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공수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하늘로 뻗쳐든 이정숙 도생님이 팔길이만큼 금빛 기둥이 콱 박히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왜 이것만 기둥이 박히지 하며 팔동작을 더 넓혀서 휘두르니까요. 금기둥이 그냥 점점 커져서 마침내 온 도장 구석까지 꽉 채워서 모든 도생님들이 그 금기둥 안에서 천지의 복록을 마시며 도공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이정숙 도생님의 태을주 도공 체험 사례가 참 신비로운데요. 이정숙 도생님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예, 이동석 도생님을 도문으로 인도한 것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1991년도의 일인데요. 당시에 도생님들과 상제님 진리 활동을 나갔는데 딱히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살고 있는 이모님 댁으로 진리를 전하러 갔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당시 전북대학교 재학 중에 있는 이정숙 도생님이 같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진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소책자 기증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인연이 되어서 입도한 후에 지금은 경원도장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신앙이 되고 있습니다.
참 오래전에 신앙을 시작했네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 도생이 신앙을 한 걸 보니 진리를 찾고 있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이종숙 도사님 말로는 당시에 우리 우주 일령과 그리고 또 정음정령의 후천 세상에 열린다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도 후에는 도장에 매일 나와서 수행에 정말로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성녀단으로 봉직할 때도 수행을 제일 열심히 하는 도생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전주 경원도장에서 구역 포감과 제감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새벽 2시 반에 도장에 나와 수행한 것이 벌써 200여일 가까이 됩니다. 새벽 2시 반 수행 200여일째. 전주도장은 새벽에 깨어 있는 도장이네요. 대학생이었을 때 상제님 진리를 만난 거 보면 진리를 찾는 것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생님은 신앙하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상제님 진리를 어떻게 만나신 건가요? 예,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이라는 강박관념과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취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 유익한 그 무엇인가가 있을 법도 한데 그 길이 보이지 않아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종교 힘에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에 하루는 수업 준비 중에 피곤해서 살포시 잠이 들었었는데 꿈속에 하얀 도포를 입으시고 인자하게 생기신 노인분이 나타나서 상호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은 조상님이시다, 그죠?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참 신비한 꿈인데요. 때가 되면 안다고 하신 게 무엇을 뜻하셨을까요? 글쎄요, 그 당시에는 제가 명문대학 진학이나 사회에서 출세, 성공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증산도 신앙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그분은 저의 조상 선령들 중에 한 분이시고 증산도를 만나서 신앙할 것이라는 예시를 한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명문대학도 아니고 사회성공도 아니고 상제님 진리를 만나 천지와 더불어 성공하는 천지성공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그분이 조상님 중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도생님 조상님들이 상제님 신앙을 하셨나 보군요. 글쎄요, 저는 저희 집안이 워낙 시골이라서 저희 집안은 잘 모르겠고 처가에서는 항상 장인 어르신께서 아이들을 잠재우실 때 항상 칠성경을 외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처갓집에서 상제님 신앙을 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렇게 신앙하게 된 것이 모두 조상님의 음덕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상제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도전이 2편 119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도전을 읽어보겠습니다. 60년 공덕을 들이는 천상 설령신,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쓸자속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하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와닿는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들이 정성 들여 쓸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저희 부부는 그 조상의 음덕으로서 상제님 천하사 일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셔서 저희 조상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천신단에는 저희 처경자생 황성숙 조상설령님과 저희 기해생 소상호 조상설령님들을 같이 모시고 새벽 수행마다 항상 기도를 드리거든요. 상제님 천하사 일꾼으로서 성공하여 조상님 은혜에 만번의 일어나마 보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상제님 신앙을 하는 것은 모두 조상님의 음덕 때문이죠. 언제 상제님 신앙을 하셨나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희들이 결혼한 후 일주일 후입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 저희들이 둘이 약속을 했어요. 금전적으로나 육아 때문에 서로 가정 불화를 일으킬 정 우리 종교 가지고 절대 집안 싸움 하지 맙시다. 주위에서 보니까 종교 때문에 파탄된 가정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철저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종교 때문에 싸우지 말자고. 굳게 다짐하셨군요. 예. 상제님께서도 전쟁은 가족 전쟁이 큰 것이니 한 집안의 난리가 온 천하의 난리를 끌어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요. 저희 경자생 황성숙 도생님이 자기 친구분 중에 좋은 종교가 있다고 서울 나들이를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문의가 왔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부부가 약속을 하고 그 더 좋은 진리 찾아서 한번 떠나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종교 다툼은 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신 거군요. 예, 우리가 우리 결혼 전 약속을 지키려고 따라 나섰습니다. 어차피 부부가 같은 종교를 신앙하려면은 서로가 공감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좋은 종교가 있다고 해서 마음 설레면 따라한 것이 대순진리였어요. 대형버스 차를 타고 가는데 차량 인솔자가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 교저가 말씀한 내용이 현실로 실현되고 있다. 방 안에서 밥도 지어 먹고 방 안에서 대소변을 보며 한 번 씨 뿌리면 몇 년이고 곡식을 수확하는 좋은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상제님 천지공사 내용을 얘기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중곡동을 거쳐서 들려야 할 곳이 여주인데 여주라는 명칭이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외쳐온 하나님을 부르는 주여를 거꾸로 보면 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주여가 여주라고요. 제가 들어도 정말 황당한데요. 그 말이 믿어지시던가요? 지금은 참 황당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진짜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여, 여주는 우리 한글인데 어떻게 서양 사람들이 한글도 모르는데 그 뜻을 알고 전 인류가 말하는 절대자를 2000년 동안 외쳤단 말인가. 차량 인솔자가 하는 말에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덜 성숙했던가 아니면은 재순진리를 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실까. 하루 종일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답답한 거 그냥 모든 의문을 뒤로 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서울 중곡동에 위치한 대순진리의 건물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여주를 거쳐서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부에 들려서 뭐 할 일이 있다고 해서 같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구경을 아주 잘했으니까 절차상 입도식을 해야 한다고 권유하여 입도하게 됐습니다. 입도 후에 약 2년간 정성비라고 해서 월성금만 내는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조상을 위한 천도시락 하라. 좋은 날 있으면 경사스러운 날 있으면 등불을 켜야 한다고 하면서 적게는 몇십만 원씩 많게는 기백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재정이 좀 어렵고 또는 신앙이 아직 미참하니까 그런 핑계로 그냥 모두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그럴 만한 뭐 경제적 여유도 없었고요.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네. 상생방송 시청자 상담실에 전화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정산도와 대순진리회를 같은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909년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마치시고 어천하신 후 2년 후인 1911년에 태모님께서 처음 교단을 여셨는데요. 이후 나의 일이 장차 초장봉 기지세로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 자파전본을 이루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줄기가 뻗듯 보천교와 수많은 신앙단체로 뻗어나갔습니다. 온불교, 통일교, 대순진리에도 그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지만 상제님께서는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진법이 나오게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따라 정산도가 출연해 도정과 정산도의 진리 등 진리 서적을 통해 상제님 진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방송을 통해 상제님 대도진리 정법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생님은 어떻게 정산도 신앙을 하시게 된 건가요? 예. 제가 정산도를 만나게 된 것은 대순진리에 입도하고 딱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던 때인데요. 그때 정산도 본부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역사 담당 교사들에게 한민족과 정산도라는 소책자를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방학 때 있는데 학교 출근하는 날에 그 책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은 역사 선생님한테 돌려줄 것이라 마음 먹고 책을 읽게 됐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책을 붙잡자마자 시한중으로 독파했습니다. 책 맨 끝장에 정산도 도장 안내라는 전화번호가 있어서 정산도 전주도장에 바로 전화했습니다. 네, 당시에 한민족과 정산도 책을 읽고 참진리 소식에 신앙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도생님은 그 책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와닿던가요? 네, 먼저 조상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조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주 주제자 참 하나님께서 한반도, 그것도 전라도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조상이 나의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전라도 땅에 오셨다. 여기에서 크게 깨치셨군요. 그런데 부인과 종교 문제로는 다투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집에서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날 저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한민족과 정산도라는 책이 있어서 읽어봤는데 거기는 대순진리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 요약이 잘 돼 있고 또 아니면은 더 서술이 잘 돼 있더라. 그래서 책을 잡자마자부터 끝트리까지 한 번에 다 읽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은 신앙 장소나 연락처나 있을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전주도장에 전화해놨습니다. 시간 있으면 오라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뒷날 바로 한번 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부인께서도 화통하시네, 그죠? 예. 네, 부창부설하고 두 분이 상제님 진리를 만날 인연이었나 보네요. 그럼 부인께서도 어떤 믿음을 찾고 계셨네요? 특별히 그때는 막연히 진리를 찾았던 게 아니고요. 기독교나 타 종교단체는 싫었습니다, 솔직히. 그저 우리 실정에 맞는 종교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저와 함께 도장을 방문하여서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약 2시간에 걸쳐서 책의 내용도 설명도 들었습니다. 도장 계단을 내려오면서 제가 저에게 말씀드렸죠. 여보, 우리가 찾는 곳이 바로 이곳 정산도인 것 같소. 이제 정말 한눈 판집하고 정산도
신학교를 서로 약속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도장을 찾아가서 바로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별일이 없어서 3개월 후에 입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매일 야간과 휴일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러한 관계로 수요일 날, 일요일 날 시간을 거의 못 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늦게 입도를 했는데 제가 입문 후에 입도하기 전까지 그 도장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가끔 직장으로 전화를 해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시고 좋은 날 있으면 즐거운 날 있으면 시간을 내서 서로 차도 한잔하고 그다음에 술도 한잔씩 하고 그렇게 됐는데 1년 후에 입문하고 1년 후에 직장에 전주로 발령돼서요. 정말 아무 탈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입도를 하였습니다. 네, 두 분의 입도를 축하드리겠습니다. 부부란 인도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진리의 도반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다행히 도생님은 정산도가 상제님 진리의 정통 매김을 알고 신앙하시고 계시지만 아직도 정산도와 대순진리회가 같은 곳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입도한 제 친구 신수한 도생도 그런 경우거든요. 그 친구는 한 10여 년 전에 같은 직장에서 만나서 한 2년간 같이 근무를 했던 옛 직장 동료입니다. 사람이 대체적으로 진솔하고 타 직원들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다이제스트 개벽을 전달해 주었었는데 책을 읽질 않아요. 그런 중에 이제 2011년 천지 보훈 대치상을 일주일 앞두고 입문식을 올리긴 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소책자나 환단고기, 가이드북, 천지성공, 한민족과 정산도 등 읽기 쉬운 책을 많이 기증했지만 통 책 읽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책을 좋아한다고는 했으나 책을 읽지 않으셨군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도장 치상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고요. 다만 대전 태을궁에서 열리는 천지 보훈 대천제만 여러 번 참석하고 세월만 천연했습니다. 제가 어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진리 공부나 수행할 것을 권해봤지만 허사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 상반기 대천제를 앞두고 제가 철석같이 약속을 했거든, 참석한다고. 그런데 하루 앞두고 참석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 친구는 다시는 친구나 동료로서 인을 끊자 명세하고 그 이후로 한 약 8개월가량 전화나 메시지도 일부러 단절한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애가 탔는지 저희 저 경자생 황성숙 대회장이나 저희 도제 이혜성 도생이가 가끔 안부를 물었던 모양이에요. 저에 대해서. 근데 저는 모른 채 했죠. 그러던 중에 도장 차원의 올해 6.25 대천제를 성공기원 100일 정성 공부를 우리가 하기로 했고 입공치성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도문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6명을 정하고 집중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도 6명을 정하고 집중 기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친구 관계도 끊자 8개월 동안 연락도 안 하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연락이 왔네요. 그죠? 그러면 그 기도 대상자 6명 중에 그 친구분이 들어갔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대상자였던 그 6명을 면담한 결과 여건상 바로 입덕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문득 이 세상에 옳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살려야지 하는 태모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신수한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시 친구로서 옛 동료로서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전록도 같이 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본래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대천제를 21일 정도 남겨놓고는 그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칠성경을 하루에 105독을 읽어줬습니다. 또 하루는 우리 그 도장 간부회의 때 어느 도생님께서 모든 복마를 물리치는 운장주는 많이 읽어주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서 하루 운장주를 1500독씩을 읽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대천제를 2주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저희 도제 이혜성 도생님 대상자고 저희 대상자고 그 4명이서 신수한 씨 저희 대상자는 4명이서 저녁 먹는 시간을 일부러 가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앞으로 2일 동안에 3일, 월 3일을 월수금을 하루 1시간 수행하고 하루에 1시간 진리교육을 받아서 받아보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흔쾌히 약속을 하더라고요. 칠성경 105독, 운장주 1500독, 그 기도 덕분이 아닐까요? 지성에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없느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도생님의 정성수행과 기도가 열매를 맺은 거군요. 네, 그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증산도에 대해서 대순진례와 같은 종교인 줄 알고 지금껏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요. 주위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진리 공부를 시작하니까 하면 할수록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상제관에 대해서 진리 공부를 할 때는 우리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고요. 우주관 공부에서는 우주일련 농사인 인간 시종자 출현에 대해 매력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관에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알고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은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 입도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상제님과 태모님, 신수한 도생님의 설령 조상님들에게 확정기도를 틈나는 대로 올렸습니다. 확정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요? 궁금하네요. 예, 예를 들어서 6.25 대천제 시에 저희 친구 기혜생 신수환이 입도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 있게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칠성경 105독과 운장주 1500독을 읽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입도를 했는데요. 입도의 상제님 천하사 일권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은 그 또한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신앙으로 성숙시킬 것을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도생님은 정성수행과 기도로 항상 충만해 계시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정산도와 대순진례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통을 바르게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제님께서는 사람이 낳기는 제어미가 나왔어도 맥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사람이 아프면 맥을 먼저 짚어보지 않느냐. 맥 떨어지면 죽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력을 진단해 볼 때 맥을 짚어보잖아요. 그 진맥을 하는데 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바로 그 사망선과 같죠. 마찬가지로 상제님 신앙도 상제님으로부터 태모님으로 이어지는 종통맥이 있습니다. 상제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종통맥은 나와 조상님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도는 상제님의 바른 종통맥을 계승한 상제님 신앙의 종갓집으로서 상제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조상님들이 참다운 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상제님으로부터 태모님으로 이어지는 종통맥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정산도는 상제님의 바른 종통맥을 계승한 상제님 신앙의 종갓집으로 상제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고 나와 조상님들이 참다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하실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제님께서는 덕 중에 가장 큰 덕은 포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맥이든 가도 서명활동이든 SNS, 동아리 활동, 전단지 부착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좀 더 가다듬고 연마해서 진정한 상제님 천하사 성직자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2년 내로 임실적에 임실도장을 개창하여 정산도 열매를 맺고자 서원해 봅니다. 2년 내로 임실 지역에 임실도장 개창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령의 엄덕으로 나를 믿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조상 설령신의 은혜에 대한 상제님 말씀인데요. 상제님 대도 진리를 만나게 해주신 조상님의 은혜에 보은하고자 신앙에 더욱 일심하고 있다는 소상호 도생님의 사연에서 신앙의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살릴 생자 이야기,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